미래에서 온 남자가 경고하는 2025년도 충격적인 미래 모습.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일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최은한 남자가 3036년에서 온 시간 여행자로 자칭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스찬. 그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경고하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대규모 정전 사태와 그로 인한 혼란을 예언했습니다. 세바스찬의 주장은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태양 폭풍, 전쟁, 그리고 환경 파괴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세바스찬은 우리가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맹목적인 야망과 자기인식 부족으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환경오염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의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2021년 6월 미국에서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왜 여기서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경찰은 그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3036년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그 시절에는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제겔름 스테라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가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바스찬은 타임머신의 오작동으로 현재 시점으로 순간 이동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시간여행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기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점차 그의 말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의 몸에는 털이 없었고 그는 미래에는 환경 파괴로 인해 사람들이 털이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세바스찬의 손에 칩 같은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래의 사람들은 손에 칩을 이식받아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직접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036년에는 인류의 수명이 크게 단축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칩이 이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칩의 기능은 점점 더 발전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되며 그 결과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 자체를 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미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며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방사선에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마치 방호복을 입고 우주에 사는 것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는 옷과 음식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여가 생활이나 특별한 놀이가 없는 매우 지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5G 기술로 인해 방사선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고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집은 사라지고 자기장으로 미봉된 공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은 16세까지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양육될 것이며 3036년에는 방사선 때문에 모든 통신 기술이 금지되고 모든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는 하나뿐이며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3대 기업이 통치하는 구역만 남게 될 것이라고 세바스찬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대가 자유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며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 7월, 지구에서 전례 없는 심각한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세바스찬이 주장하는 미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기가 없어진다면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겨우 생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처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세바스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주장은 시간 여행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현 시대를 방문한 미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모두 환경오염과 전쟁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보면, 이대로 간다면 정말 무한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시대와 기술적, 사회적 발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바스찬은 3036년에는 맹목적인 야망과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인류가 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3032년 미래에서 왔다는 세바스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삶을 대체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언들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인 2025년 7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이 정전 사태가 최장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언은 전쟁의 버금가는, 아니 전쟁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2025년 7월에 태양 주기의 정점에 도달하여 태양 폭풍이 최대 강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할 경우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면 전력망과 변압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광범위한 정전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89년 캐나다의 퀘벡에서는 대규모 태양 폭풍으로 인해 전력망이 중단되면서 정전이 발생했고, 그 정전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민감한 고성능 기계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3036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온 세바스찬의 인터뷰는 해안 기자에 의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식으로 방영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세바스찬의 예언처럼 2025년 7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10년 동안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며 세바스찬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바스찬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함을 누리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발생할 대규모 정전 사태와 같은 예측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기와 기술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전 사태가 가져올 혼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생존을 위해 원시적인 방법을 다시금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생존 키트를 준비하고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세바스찬이 경고한 환경오염과 자원남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바스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